김정희 연평도 주민자치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. 5월 말에 이미 북한이 전파 공격을 해가지고 GPS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조업에 피해를 본 만큼 봤다. 지금 하필 꽃게잡이 우리 꽃게 먹어야 철이에요, 되거든요. 네, 꽃게 철인데 왜 하필 지금 난리들인지 모르겠다. 지금 한참 꽃게 잡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꽃게 먹어야 되거든요. 아니, 근데 지금 꽃게들 못 잡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꼭 봄에 이 난리다.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5월 31일 날 지금 GPS 때문에 난리가 나고 꽃게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술 따라주고 어퍼컷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연평도나 이런 데를 가서 좀 어민들도 만나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. 아니, 안 갔으면 좋겠어요. 가서 또 뭐. 가서 또 더 센 발언 할까봐. 가서 더 센 발언 할까봐. 와, 진짜 미치겠다.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통령실에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. 솔직한 심정입니다. 예. 그리고 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. 말도 너무 세게 하시니까 지금 미치겠어요. 불안해가지고.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. 오물풍선 몇 개, 한 100개, 1000개 이 정도 날렸나? 예, 1000개. 1000개 정도 날린 거잖아요. 예.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통령이 압도적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저런 뭐 얘기가 나오게 했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소할까?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. 네. 5불만 보내도 저 난리인데 뭐 조그만 거 보면 더 큰 일 나겠네? 그렇죠. 즐기자 이렇게 북한이. 가성비가 얼마나 좋아요. 북한 나쁘다. 나쁘죠. 나쁜데. 그럼 안 그러니까 됩니다.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보고 가볍게 무시하거나 다른 방식의 대응을 했어야지. 온 호들갑을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국민들이 다 불안해요. 그러니까 덩치가 큰 그 짐승들은 움직임이 느긋하고 천천히 움직입니다. 코끼리, 고래, 그다음에 평소에 사자나 호랑이도 느긋해요. 하지만 먹이를 발견했거나 뭔가 전투가 벌어지면 힘을 압축해서 한 번에 쓰잖아요. 근데 이건 무슨 덩치는 산만한 양반이 왜 이렇게 정말 좀 오늘의 대표 단어 좀.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호들갑스러운 대응을 하면 국민들은 불안합니다. 그러니까요. 좌시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데 이거 뭐 전쟁을 하겠다는 건지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로 풀겠다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긴장을 늦추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 긴장이 계속 올라와지고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혹시 이러다 우리 전쟁 나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요. 그 제2의 연평도 포격 사태가 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나서 생겨서 여쭤봤고요. 군사적 도발 그다음에 저런 그 치졸한 방식의 도발 멈춰야 되고요. 우리는 대통령께서는 호들갑스럽게 말 펀치로 말에 이렇게 과장된 말로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돼요. 맞습니다. 제발. 진짜. 플리즈. 지금 신장식은 눈을 꼭 감고 막 제발 하는데 그 진정성이 마구 전달이 좀 됩니다. 그런데 또 하나의 호들갑이 있어서 이거 좀 여쭤봐야겠고요. 영일만 석유. 지난 월요일에 대통령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복판에 가만히 있어봐 이것만 발표하고 가겠어라고 해서 첫 번째 국정브리핑 이슈로 삼은 게 바로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난다라는 거였어요. 그래서 저는 그날 석유가 콸콸 쏟아난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만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여는데요. 이 문제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저는 이것도 호들갑 중에 호들갑인데. 호들갑 중에 호들갑 오브 호들갑이에요? 그다음에 급하긴 급한가 보다. 급하긴 급한가 보다. 두 가지인데 지금 이 소위 북풍 호들갑을 하나 떨고 있는 거고요. 근데 북풍 호들갑도 저쪽에서 무슨 뭐 포를 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오물풍선 갖고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그 산유국 호들갑 우리 48년 전에 1976년 1월 달에 한번 겪어봤잖아요. 지금
찾아보면 구글에서 찾아보면 당시에 산유국됐다 예. 뭐 해가지고 일면 머리기사 빡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거 예.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거를 보니까 제가 이것도 호들갑인데 대통령이 발표할 게 아니라 본부장 전결 사항 정도 되는 네. 거예요. 정부가 그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정부 자료를 네. 쭉 살펴봤어요. 시추 기본 계획이 작년도 10월달에 예, 한국석유공사에서 나옵니다. 네. 그다음에 한국석유공사에서 투자 리스크 심의를 작년 12월달에 해요. 네. 그다음에 시추이치 선정을 올 1월 9일 날 해요. 이때 액트지오라는 게 정부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합니다. 네, 네, 예. 시추 제안서를 액트지오가 그러니까 첨부 문서로 예. 올렸던 거죠. 그다음에 근데 이 시추이치 선정 액트지오 처음 나왔을 때 이 문서는 본부장 전결 사항이었어요. 석유공사 사장도 아니고 본부장 전결이에요. 전결. 네, 본부장 선에서 끝내. 야 이런 하찮은 것은 사장한테 올릴 것도 없어. 네. 야 본부장 선에서 전결해. 네. 이랬던 건이에요. 그다음에 계약, 네. 그 물리검증, 즉 예. 시추 그건 한번 늦게 타는 거죠. 네. 물리검증 용역이 계약된 게 4월 24일이에요. 그러면 물리검증 하겠다고 대통령이 발표한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4월 24일 날 발표했어야지. 그러네. 그렇잖아요. 예. 물리검증 의뢰가 됐단 말이에요. 예. 계약이. 예. 근데 한 달 이상을 묵혔다가 갑자기 네. 6월 초에 갑자기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 2년을 이끄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국정 브리핑을 해요. 네. 그러니까. 그리고 질문도 안 받고 4분만 죄송합니다. 본인 말씀만 하시고 그냥 예. 이렇게 퇴장하셨어요. 예.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. 그냥 정부 공개 문서의 일지를 한번 쭉 타임라인을 적어본 건데 예. 계약 의뢰했으면 그렇게 중요해서 계약 의뢰했으면 그때 얘기했어야지. 그렇죠. 왜 갑자기? 예.